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십니까, 스텝산사입니다. 오늘은 물가하고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금리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물가에 대한 걱정도 많아서 타이밍 와이즈로 좀 좋다고 보는데, 세상이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채권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ETF라고 하는 너무 좋은 투자 수단이 생겼고, 그리고 내가 채권을 직접 사려고 해도 증권사들이 되게 많이 공급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되게 투자자분들, 구독자분들 관심이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 한국 분들,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이제 또 거칠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올해 가장 많이 산 ETF 중에 하나가 장기채 3배짜리 레버리지 ETF라고 합니다. 물론 저는 이 레버리지를 쓰는 거를 반대하는 편이지만 어쨌든 그 정도로 투자자들이 채권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물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해 보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금리 현황을 먼저 좀 봐야 되는데, 작년 말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3.9%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분기 말이 되면은 긴축이 거의 다 끝났고 앞으로 경기가 나빠질 거고, 그리고 물가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리가 3.5%까지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2분기가 되니까 생각보다 경기가 괜찮네, 물가가 안 잡히나? 이러면서 다시 3.9%까지 올랐고, 그리고 7월 달에 금리가 한 번 더 올라가고, 그리고 하반기의 경기 전망이 되게 상향으로 좀 조정이 되면서 현재 저희 촬영일 기준으로 미국 10년물이 4.27%까지 올랐습니다. 작년 10월 24일 고점이 4.24였으니까 그 고점을 소폭 넘긴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초나 아니면 금리가 낮았을 때 채권 사신 분들은 손실이 많은 것이겠죠. 그러면 이게 3.5에서 4.27까지 75 베이시스 포인트가 금리가 오른 건데, 이게 어떻게 오른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아주 넓게 말하면 미국의 명목 경제 성장률하고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랑 실질 경제 성장률을 더한 게 대충 금리여야 된다, 이런 거죠. 금리가 75 베이시스 올랐다는 얘기는 물가에 대한 기대, 그러니까 10년은 장기채니까 장기적인 물가에 대한 기대가 75bp가 올랐던지 아니면 장기적인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올랐던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물론 말은 장기적으로 하지만 투자자들은 단기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물가에 대한 전망이 올라갔던지 경기에 대한 전망이 올라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물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CPI, 일반 물가 상승률이 지금 3%까지, 3.2%까지 떨어졌고요. 물론 최근에 오르긴 했지만 핵심도 많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안 잡힐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물가는 떨어진다라는 쪽에 더 많이 사람들이 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금리가 오른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보냐면, 물가는 그냥 예상 수준인데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좋다라는 겁니다. 원래 올해 하반기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 경기가 침체, 그러니까 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블룸버그나 팩셋의 컨센서스를 보면은 거의 0이거나 조금 더 플러스로 많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금리가 올라야 된다라고 시장이 평가한 듯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금리가 오른 거라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약간 전형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되면은 경기는 나쁜데 금리는 오르고, 그러면 돈은 더 없고, 그럼 금리는 더, 이런 약간 70년대적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되면 금리가 오르는 건 무조건 주가 하락하고 동일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만약 경기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금리가 오른 것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으면, 물론 이제 그 경기가 좋아지면 긴축을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게 그런 이유이긴 하지만, 조금 길게 보면 경기가 계속 좋다면 금리가 오르는 것은 금리가 높은 채로 유지가 되지만 그게 이익을 늘리는 효과, 경기가 좋으니까 EPS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주가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효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조정을 더 받을 수 주식은 있지만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처럼 주식을 많이 내리는 요인은 아닐 거라고 금리를 지금 해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근에 금리가 75베이스 포인트 1분기 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오른 것은 물가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올랐다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게 금리에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가 많이 오른 날 원래는 다우가 덜 빠지고 나스닥이 많이 빠져야 되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를 때를 보시면 이게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일이 목요일 8월 17일인데요. 기본적으로 전날 다우랑 나스닥이랑 뭐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금리가 오른 것하고의 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금리 상승을 해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금리는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금리 현황을 알려면 기준금리가 되게 중요하죠. 기준금리가 지금 5.5%니까 4.25% 정도의 10년물 금리라면 마이너스 125베이시스 포인트니까 이제는 10년물이 올라도 어느 정도 폭이 적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기준금리가 계속 오른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레리 서머스 의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10년물을 4.75%로 주장을 하는 거라면 기준금리가 5.756까지 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향방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건 결국 물가니까 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제가 합니다. 10년물이 지금 일반 물가 상승률이 3.2%로 나왔고요. 7월 데이터가 8월 초에 나온 핵심은 4.7이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이든 일반이든 이게 계속 올라가는 방향으로 다시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다행스러운 점은 이런 겁니다. 7월 데이터를 보시면 일반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0.2%였고요. 핵심 물가 상승률도 전월 대비 0.2%였으니까. 이게 앞으로 임대료가 떨어지고 그리고 임금 상승률도 둔화되고 이런 그림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다른 쪽에 유가가 오르던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일반 물가 상승률이 다른 쪽에서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 0.2%라고 하는 전월 대비 상승률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연말까지 일반 물가 상승률은 다시 3%나 2% 후반 정도까지 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핵심 물가 상승률도 0.2%가 유지가 되면 연말이 되면은 4%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0.이라는 숫자를 곱하기 11을 하게 되면은 그냥 이건 아주 그냥 무식한 계산이지만 2.4%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로만 보면 연말까지는 하락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다, 상승률이.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이제 8월에는 FOMC가 없고 9월에 FOMC가 있는데 FOMC 전까지 물가 데이터가 한 번 더 나오고요. FOMC가 끝나고도 물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근데 핵심 물가 상승률을 보게 되면은 작년 9월 달이 가장 높았습니다. 6.5%가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에 9월에 기저가 높았기 때문에 이번 9월에 핵심 물가 상승률 전월 대비 숫자가 아주 높지가 않으면 하락폭이 가팔라지거든요. 9월 숫자는 10월에 발표되는데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연준 위원들이나 파월 의장이 모를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10월에 발표되는 핵심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건데 굳이 9월에 기준금리를 또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미국의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황이 높기 때문에 아니면 인플레가 현재 3%라고 하면 굳이 9월에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준금리가 5.5%에 남아있는 상황에서 10년물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저번처럼 서플라이, 그러니까 공급 체인 문제이거나 또는 원가 때문이라면 이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데 생각보다 하반기 경제가 좋아서 물가가 잘 안 떨어지는 것이고 경제가 좋음에도 물가가 하락하는 추세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도 버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로서는 9월 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편이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를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기준금리가 여기 있다. 그럼 보통 100베이시스 포인트, 1%포인트 내려간 정도가 이 10년물의 약간 그 하단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기준금리가 5.5면 거의 10년물도 5.5보다 사실 위에 있어야 되고 더 기니까 5% 근처까지 가야 돼요. 근데 지금 이게 왜 많이 벌어져 있냐면 많은 투자자들, 예를 들어 골맨삭스는 이미 내년 초부터 금리 인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점도표도 내년이 4.5까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리 인하가 곧 있을 거기 때문에 10년짜리 채권은 듀레이션이 보통 7년 정도 되니까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10년물 금리가 지금 4.27에 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상이 없다는 걸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10년물 금리가 많이 올라도 5.5에서 100pp를 뺀 4.5 이상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되면 지금 4.25%의 금리에서 4.5라면 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고 듀레이션은 한 10년짜리가 7년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내가 채권을 사겠다라고 하면 0.25 곱하기 듀레이션을 한 게 보통 채권의 자본 손실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한 2% 정도로 되게 한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가 여기서 4.5%까지만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채권의 매력이 사실 많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물가 상승률 목표는 2%입니다. 핵심 PCE 기준으로. 그리고 보통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얘기하는 게 뭐 1.5에서 2% 사이 언저리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미국의 10년물은 3.5에서 4 사이에 있으면 그냥 되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높아지는 게 물가 때문만 아니라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경제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그냥 돌아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정도의 금리에서라면 이제는 채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관점을 가져도 좋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뭐 뜬구름 잡는 일은 아니고 제가 이제 월간 이글스에도 이런 내용을 적었지만 최근에 저희 이제 채권을 보는 하나투자증권의 애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에 관한 ETF 리포트도 저희가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조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